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뉴욕시 식당들이 다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뉴욕처럼 문 닫는 식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오미크론이 델타 사태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경고가 대세입니다. 백신이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어라고 전문가들이 강조하지만 우파 매체는 여전히 백신 접종 의무화 비난에 집중합니다. 민주당이 올해 안에 통과시키겠다던 사회복지 지출안이 민주당 의원의 반대로 통로가 막혔고 바이든 대통령도 올해 안에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고 시인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내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정도로 크게 내려갔습니다. 틱톡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의 학교 총격 위협이 올라온 뒤 관계당국은 모호한 위협은 신빙성이 없다고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여러 주의 학교들이 오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휴교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올해의 뉴스메이커 52명을 선정해 독자들에게 얼굴 사진을 보여주고 이름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52명 가운데 외국인은 시진핑 주석을 포함한 10여 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한국인들이 있습니다. 영국에서 190년 동안 보수당이 지키던 지역의 하원 보궐선거에서 중도 성향의 민주당 후보가 이겼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대단한 승리였던 출발이 불과 2년 반 만에 힘이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제가 사흘째 오미크론 변이를 탑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뉴욕이 다시 코비드-19의 진앙지가 됐고 뉴욕 식당은 적어도 10군데가 훨씬 넘는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뉴스를 하는 사람은 탑뉴스를 바꾸고 싶어 합니다. 탑뉴스라는 게 사실은 다 오늘의 미국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중요한 게 탑뉴스이지만 이때의 탑뉴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특히 지금 시점에 있어서 발생한 뉴스를 탑뉴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그 같은 뉴스를 오늘의 미국 맨 앞부분에 전해드리는데 사흘째 연속 이렇게 같은 이슈가 나가는 것은 거의 드문 일입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해드리고요. 특히 레드 스테이트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오미크론 변이를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셔야지 됩니다. 먼저 뉴욕 식당들이 문을 닫는 것은 뉴욕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번질 수 있는 확률은 항상 50-50지만 50% 이상이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 식당이 문을 닫은 것은 이번 주 들어서고 그리고 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지금 뉴욕과 뉴저지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체적으로 미 전국의 그 100%라고 놓을 때 두 군데 주에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는 정말 현재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델타보다 70배 확산이 강하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굉장히 빨리 확산이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문을 닫은 이유는 자발적으로 닫은 겁니다. 식당 직원이 양성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뉴욕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식당 가운데 한두 군데 정도는 아실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요. 예를 들어서 컨텐도, 템퍼런스 와인바도 포함되네요. 또 랄루, 위노나, 디안디 이 식당은 비엔나미스 레스토랑이요. 그리고 그 밖에 심지어는 무슨 빵집까지도 문을 닫는데 왜냐하면 식당 직원이 바이러스에 감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식당들이 문을 닫고 싶어서 닫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된 경우는 다른 직원들에게 이미 감염됐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서 래피드 테스트, 빨리 하는 이 테스트를 해서 이것이 다른 직원들은 음성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야지 문을 열 수 있고 또 식당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의 그 룰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이 어느 철입니까? 식당을 하시는 분들, 식당에 가려고 예약을 하시는 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할러데이입니다. 할러데이 그 디너, 식당 업계에도 지금 이때가 그 전에 좀 못 벌었었던 것도 벌충하고 하면서 그 운영의 기반을 다지는 때인데 지금 이렇게 문을 닫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시윅 베이커리 러브라는 곳은 직원들 다 백신 접종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앞에 거의 모든 문을 닫은 식당들이 마찬가지로 직원들 백신 접종 받았습니다. 마스크도 썼습니다. 그런데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다 했는데도 바이러스에 걸렸다는 겁니다. 지금 비엔나미스 레스토랑인 그 D&D의 그린포인트에 있는 식당인데요. 이 식당의 데니스 앵고라고 식당 주인이 하시는 얘기가 누군가가 이제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래피드 테스트를 해서 다른 직원들 어떻게 됐는가 보고 우리 빨리 오픈해야지만 되는데 이 지금 걷어 올려놓은 그 의자를 다 다시 내려놓고 장사를 해야지 여러 가지 계산 맞춰놓은 게 있잖아요. 연말에 이만큼을 벌면 이걸 이렇게 써야지 되겠다. 그동안 못 갚았던 뭐를 갚고 재료비를 주고 그런데 이게 래피드 테스트를 하려고 갔대요. 갔더니 지금 래피드 테스트 기구조차도 다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지역에 따라서 아마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에서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뭐 계속 전해드립니다만은 이렇게 그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서 병원에 갈 정도로 아픈 사람은 아직까지는 그 뉴욕 식당에서 없었다라고 적어도 뉴욕 타임즈라든가 아니면 뭐 먹는다 할 때 그 이러라든가 그밖에 그 관련 여러 그 식당 관련 잡지들에서 인터뷰를 한 내용을 제가 지금 종합을 해서 전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문을 닫았고 또 테스트를 기다리고 있고 테스트를 전원하지 못한 이런 식당의 경우는 다시 우리가 지난번에 문을 닫았었던 것처럼 대대적으로 닫을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 그렇다면 딜리버리라든가 테이크아웃을 투고를 더 확대를 해야지 되겠네 하면서 지금 이 비엔나미즈 식당 주인이 뉴욕타임즈와 인터뷰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foolish하다. 정말 내가 어리석었지.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대강 끝났고 게다 대고 백신 접종들을 다 했고 또 뭐 일부는 부스터샷까지 맞았기 때문에 괜찮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창 장사해야지 될 시기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뉴욕은 지금 하루에 3,554 케이스가 나옵니다. 인구는 뭐 한국의 한 뭐 6분의 1 정도인데 뉴욕 인구가 뭐 890만 명 정도 되니까요. 케이스는 반이나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오미크론은 계속 무슨 뭐 복리 이자 늘어나는 것처럼 덴마크 같은 국가도 덴마크가 굉장히 그 백신 접종률이 80% 이상으로 두 번 다 높은 국가이고 인구가 비교적 작은 그런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틀에 한 번이라잖아요. 이틀에 두 배, 이틀에 한 번이 아니라 이틀에 이 그 확진자가 두 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뉴욕의 케이스는 2주일 전보다 확진자가 135% 늘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진앙지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뉴욕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병리학자인 빌 헤나지 박사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뉴욕시리의 식당에서 식당 문을 닫는 것과 같은 것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메릴랜드, 버지니아, 뉴멕시코, 오레곤, 하와이에서도 문을 닫은 식당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마이클 그 오스터홈이라는 이분은 그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의 전염병 질병 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이분이 오늘 아침에 CNN 방송에서 인터뷰하는 거 봤는데 미국은 극박한 위험에 처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3주일에서 8주일 사이에 뭐 감염자 숫자 지금 뭐 10만 명 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몇백만 명이 될 것이고 사망자도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 델타를 뛰어넘고 또 넘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상이 사실은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현재로서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에서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에는 스태프들과 관객들 전부 부스터샷 의무화를 했고 그리고 쇼도 많이 그 브로드웨이 쇼도 캔슬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업계의 비상사태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심각합니다. NFL에서 그 선수들이 지금 양성 반응 나온 선수들이 가장 많은데 예를 들면 램스, 브라운, 워싱턴 이 세 군데 팀에서만 67명이 양성 반응이 나왔고 뭐 NHL 선수들도 뭐 60명 이상 또 뭐 NBA도 52명 이상 양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 NFL의 새로운 이 코비드 19에 대한 규정을 잘 정리를 했는데 지난번과 조금 비슷하게 하면서 운동 그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그런 시설에도 굉장히 제한을 두고 카페테리아도 가서 받아서 어디 다른 데 가서 먹고 거리두기 하고 방문객은 전혀 금지고 누구를 만나려면 뭐 그 연습 시즌에 다른 곳에 가서 만난다던가 대신에 이제 하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음성 반응으로 바뀌면 전보다는 조금 빨리 이제 복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스포츠계도 지금 대단한 비상이 걸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을 받으시는 게 좋겠죠. 처음에 원래 오리지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도 뉴욕이 진앙지였고 그 다음에 바로 캘리포니아주로 왔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저는 의문이 있는데 이 의문을 풀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은 의문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백신 접종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오미크론을 백신 접종 2번의 백신 접종만으로는 막지 못한다고 하면서 이 부스터 샷을 맞아야지 이제 쫙 뭔가를 그 높여줘서 오미크론을 막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부스터 샷을 맞아야지 된다, 백신 맞아야지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이렇게 그 유니버시티 오브 어디였었죠? 그 질병통제 쪽의 학교에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타의 그분께서는 이 전염병 전문가께서는 3주일이나 8주일 안에 델타보다 더 확 퍼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맞고 또 기다렸다가 2차 접종을 맞고 그리고 나서 부스터 샷을 맞을 때 또 몇 개월을 기다려야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소용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럼 이 기간을 영국처럼 뭐 반으로 줄여줄 것인지 그것보다 더 줄여줄 것인지 그것도 의문이고 뭐 특히 또 이제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는 존슨앤존슨이나 러시아나 아니면 그 중국의 그 백신 같은 경우는 거의 오미크론에 대해서 효력이 없다 하는 것들이 오늘 아침에 또 나왔거든요. 그럼 이런저런 아직도 그 업계에서도 의학계, 과학계에서도 결정해야지 될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존슨앤존슨 말씀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정리하고 가자면 이제 존슨앤존슨은 나이가 이제 50세 미만의 여성들 사이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10만 케이스 가운데서 한 케이스 정도가 혈액 응고가 나와서 맞으려면은 이 모더나나 아니면 그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으로 바꿔라 하고 식품의약국에서 경고 내지는 권고가 맞겠네요.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가지고도 안 된다고 하는데 부스터샷을 맞으려면은 백신을 거쳐야지 되는데 이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냥 의문으로 남겨두고요. 곧 여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부스터샷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욕 식당에서 직원이 감염돼서 문을 닫고 다른 직원 래피드 테스트 받으려고 하는데 래피드 테스트 기구가 떨어졌다고 한다. 그럼 부스터샷은 지금 많은가?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몇 주일, 한 일주일 더 전부터 부스터샷 맞으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초부터요. 어디 가나 프리로 쉽게 그냥 워크인해서 맞을 수 있다고 했는데 로스앤젤레스나 아니면 조금 뭐 벨리 저쪽 지역의 경우에 12월 초부터 이미 이 부스터샷 맞는 것이 워크인으로 안 되고 예약을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전체적으로 충분한가 하는가 해서 그 전체적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없고 부스터샷을 맞아야지만 오미크론을 방어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했는데 미국 전체적으로는 부스터샷을까지 맞은 사람은 17%밖에 안 됩니다. 어제 제가 27%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거 이상하네요. 계산이 이상하네요. 이게 매체마다 계산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어제는 부스터샷까지 맞은 사람은 27%다 이랬는데 오늘 아침은 이 어디에 보도냐면요. 이 부스터샷까지 접종받은 사람은 17%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애틀란틱의 보도인 것 같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은 레드 스테이트입니다. 그동안 부스터샷까지 가기도 전에 백신조차 거부하시는 분들이 시골 지역의 저소득층 뭐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그 교육을 덜 받으신 분들 이건 데이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뉴욕타임즈의 한 기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레드 스테이트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조심하셔야 된다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요. 오미크론 이 변이가 과학자들이 두려워하는 추정보다 덜 심각하다면 좋지만 아직은 확정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델타보다 사망률이 30% 적다. 이것도 또 다 달리 보고 있어요. 몇십 %인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확산율이 뭐 홍콩에서는 70배라고 하고 뭐 10배라고 하면은 사망률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like Fox News, Sinclair Broadcast 그룹, 싱클레어 브로드캐스트 그룹이 굉장히 많은 방송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텔레비전이나 토크쇼에서 여전히 백신 접종 받고 부스터샷 접종 받으라고 본인들의 리스너에게 또 시청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백신 부작용, 백신 효능이 없다. 특히 백신 의무화는 정말로 이건 반대해야지 된다. 개인의 선택이다라는 것을 지금도 계속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뉴욕타임스 그 기자가 지적하기를 그렇게 방송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은 다 백신 접종을 맞았다는 겁니다. 팍스의 유명한 진행자들도 다 백신 접종 받았다니까요. 그러면서 여전히 백신 접종에 대한 의문, 이 개인의 선택이지 자유지 헌법에 보장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자는 그 같은 그 팍스의 뭐 터커 칼슨이라든가 로라 잉그램 같은 사람이 심지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본인들의 지지자들에게 말을 할 수 있다, 설득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들의 오디언스에게 위험하다고 말해야지 된다. 이 오미크론도 위험하고 이번에야말로 백신 효능이 별로라고 그들이 말해야지 된다. 그들의 말을 들으니까 백신 효능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거의 없다고 하니까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지금까지 계속 백신 효능 없다고 얘기를 해왔으니까 그게 그 당시에는 false라 하더라도 지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그게 true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들이 백신 접종을 한 것처럼 부스터샷을 맞은 것처럼 본인들 시청자에게도 본인들 라디오로 듣는 리스너에게도 백신 접종 부스터샷을 맞으라고 그들이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더커 칼슨, 로라 잉그램 이런 사람들은 션 해니티 전부 아니 실내에서 뭐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좌파라고 꼭 표현을 합니다. 좌파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조롱을 하고 어린아이에게 학교에서 거리두기 한다고 비웃어 오고 있는데 더 이상 그런 거 할 것 없다. 백신에 대해서만 말하자. 백신 오미크론 별 효능 없으니까 부스터샷까지 맞으라고 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스 아프리카에서는 델타보다 2배 빨리 확산된다고 하지만 영국에서는 이 2배가 뭡니까? 엄청나게 많이 빨리 확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오미크론도 좀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는 하루 20만 명이 감염될 것을 예상을 합니다. 곧 인구가 약 6,800만 명인 영국이 지금은 하루에 감염자가 7만 8천 명인데 곧 2배 거의 3배 가까이 되는 20만 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랑 영국이랑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프랑스 국민들에게 영국에 가지도 말고
영국 사람들은 프랑스에 오지도 말라. 이게 정부가 지금 어제 내린 지침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백신 접종률도 굉장히, 그러니까 팍스 TV를 보는 사람들이 팍스에서 말하는 걸 믿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대로 CNN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CNN에서 말하는 것을 믿고, 그런데 이 백신에 대해서 이 박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공화당이 많고 우파가 많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시골 뭐 그런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뭐 강력한 지지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이요, 공화당이라고만 하겠습니다. 적어도 한 번 접종받은 사람이 2번 가고 부스터까지 가야지 되는데 공화당은 60%밖에 안 되고 민주당은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 받은 사람이 91%. 이게 30%라는 31%포인트라는 갭이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갭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 어떤 그 언론, 그 미디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다른 많은 뉴스를 그 팍스를 통해서 즐겁게 감상하고 공감을 하고 한다 하시더라도 이 백신에 대해서는, 부스터샷에 대해서는 팍스의 유명한 오피니언 리더들이, 저는 그분들을 저널리스트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유명한 스타 오피니언 리더들이 하는 말을 믿지 마시고, 그 스타 오피니언 리더들이 오늘부터라도 다른 방송을 하기를 뉴욕타임스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바라고 있지만, 꼭 지금부터라도 오미크론이 길게 갈 수도 있잖아요. 델타 변이도 오래 왔잖아요.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백신 접종 시작하시고 그 뒤에 이제 그 부스터샷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리고 겨울이긴 하지만요, 좀 환기 자주 집에서도 시키시고요. 잠시 뒤에는 조금 재밌는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년 이제 이맘때쯤 되면 한 해를 쭉 정리를 합니다. 뭐 부동산 시장도 정리를 하고 정치계, 스포츠계, 연예계.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얼굴 퀴즈를 냈습니다. 그 뉴욕타임즈 그 퀴즈 뭐 단어 맞추기 뭐 이런 것도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딱 사진을 주고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시겠어요? 한 해에 정말 이슈가 됐었던 쉬운 2명. 그랬더니 누구를 가장 많이 알아봤는가. 그런데 제가 더 궁금했었던 것은 한국 사람은 여기에 몇 명이나 있지? 하고 봤더니 몇 명이 있어요. 52명 가운데서. 52명은 아닙니다.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룹이 딱 그룹은 한 그룹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외국 사람 얼마 없는데 제가 굉장히 재밌게 본 뉴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한 해가 지나가면 어떤 일들, 뭐 기억나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 뉴스를 하니까 많은 기억이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반대로 글쎄요, 너무 많은 뉴스를 다뤄서 그런지 딱히 막 기억나는 것도 없고요. 올해는 특히 너무 많기 때문에 어찌 보면 팬데믹으로 시작을 했어요. 팬데믹으로 시작을 했지만 팬데믹 시작은 지난해 초였었고 2월 달 이때쯤부터 많이 뉴스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올해 초에는 백신이었죠.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을 받기 시작해서 백신, 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은 뉴스들이 있고, 그 사이에 국제 뉴스가 너울지고 하다가 12월 달이 오니까 11월 달부터 오미크론 변이, 그러니까 결국은 코비드 19으로 시작을 해서 일관적으로 코비드 19으로 끝나간다, 이 정도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었고, 앞서 말씀드린 뉴욕타임즈의 얼굴 퀴즈 알아보기요. 그 사이에 뭐 여름 올림픽도 하긴 있었고, 또 뭐가 있었죠? 뭐 라켓 부자들이 뭐 이렇게 막 지구보다 뭐 60마일 위 뭐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사이사이에 다른 나라 미국 선거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쉬운 2명을 딱 선정을 해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는 사람이 누구냐, 이름을 이 사람 누구냐 하고 알아보는 대통령이 있네요. 이상하네요. 좀 전에는 카말라 해리스가 1위였는데 이게 카말라 해리스는 어디 가고
skip result. 네, 그러면 자, 맞죠. 카멜라 해리스를요, 사람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더 많이 알아봐서 깜짝 놀랐습니다. 뉴욕타임즈의 이 독자들은 93%가 카멜라 해리스를 알아봤고, 조 바이든 대통령을 92%, 그 다음이 이제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 주식, 다치코인, 비트코인, 이랬다 저랬다 말 등등.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가 콜린 파웰. 아마 이분이 얼마 전에 숨지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되고, 다섯 번째가 앤토니 파우치 박사, 여섯 번째가 연예인이 등장하네요. 브리트니 스피어스. 그 다음이 그 시몬 바일즈, 미국의 그 체조 선수. 나 너무 힘들어서 올림픽에 갔다가 이거는 내 정신건강이나 뭐나 안 되겠다 하고 안 했던 선수. 그 뒤가 바로 에이미 코니 베럿 연방 대법관, 앤드류 쿠모 뉴욕 주지사 추문으로 물러났던, 그리고 제일 이제 앞에 나오는 세계 다른 나라 지도자가 나옵니다. 앙겔라 머켈. 역시 16년 동안이나 독일을 딱 그 정권을 잡고 있었고 물러났으니까요. 얼마 전에 그렇게 많이 알아봤고, 그 메건 저기 왕세자 왕자 윌리엄 왕자의 그 와이프, 그 밖에 이제 쭉 가다가 뭐 조 맨신, 리즈 체니, 뭐 오늘의 미국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사람들이죠.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다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몇 번째든가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9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으로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앙겔라 머리켈에 이어서. 그리고 20번째가 바로 그 뒤에 BTS네요. BTS. 20번째가 BTS.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이 아니라 그룹이 있네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코리안 그 팝 그룹 해서 미국 사람들, 뉴욕타임스 독자면 뉴스 많이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시진핑 얼굴 알아보는 사람이 43%였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요? BTS를 똑같이 그것은 동률이네요. 시진핑과 동률이네요. 43% 알아봤습니다. 19.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면서 많은 그 인기인들도 있고, 제롬 파웰이 그 뒤에 나오고, 펑 수아이는 이제 그 중국의 테니스 선수로 다시 이제 외국인으로 나오는 거죠. 중국의 테니스 선수로 중국의 전 그 부총리가 나를 오랜 동안 성추행했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뉴스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는 또 조금 몇 칸 지나가면 역시 중국계 미국 감독인 클로에 자오, 노매드랜드 만들어서 지난해에 작품상 받은, 그 다음이 시무 리우라는 사람을 15%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도 아니네요. 동률이네요. 클로에 자오와 동률로. 그 시무 리우는 중국계 캐나다 그 배우잖아요. 이 배우도 올해 그 영화로 너무너무 유명했었잖아요. 그 상치 앤더 레전드 오브 더 텐 링스라는 그런 영화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52명까지 가야지 되는데 정치인이 한두 명 나오고, 그리고는 그 다음이 그 오타니 쇼헤이 일본 야구 선수가 나옵니다. 몇 명이 더 있어요. 쭉 나오다가 맨 그 마지막에 다시 한국인이 나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51번째예요. 52명 얼굴을 했으니까. 정호연 하면서 스퀴드 게임의 배우다. 모델이면서 모델 유명한 세계 브랜드의 모델이고 스퀴드 게임에서 탈북자 출신으로 나오는, 이리하여 52명 가운데서 BTS가 이제 그 시진핑과 같은 19번째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알아봤고, 정호연 씨가 들어가 있고, 이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뉴스가, 이 클로에 자오가 이 작품상을 받을 때 미나리인가 클로에 자오인가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한 해를 보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특히 그 틱톡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틱톡뿐만이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도 학교에 대한 총격 사건이 있을 것과 같은 그런 그 위협 같은 것들이 올라왔는데,
관계 당국은 모호한 위협이라고 얘기하면서 모호한 위협은 신빙성이 별로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수사는 합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이제 그 사건,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던 곳에서는 뭐 미시건주 같은 경우는 오클랜드 카운티는 얼마나 지금 학생들이 떨고 있겠어요. 그쪽은 이미 그 학교 자체는 아직도 문을 닫고 있지만 그래서 문을 닫은 학교도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시애틀도 2군데 학교에 위협이 있었는데 한 군데는 문을 닫았고 캘리포니아주는 길로이라는 곳이 보니까 북가주의 그 산타크루즈가 해안 쪽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산타크루즈 약간 동쪽 물 좀 마셔야지 되겠어요. 산타크루즈의 약간 동쪽인 마실 때는 넘길 때는 이 마이크에서 떨어졌어야지 되는데 다시요. 네. 이번엔 소리 안 났죠. 네, 그래서 이 학교도 지금 문을 닫았고 뭐 일찍 할러데이가 시작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다음 주면은 이제 크리스마스이기 때문에 문을 닫기 시작할 텐데 워싱턴 DC, 뉴욕, 뉴저지 그리고 이제 메릴랜드, 버지니아, 미네소타, 유타주에서도 문을 닫은 학교가 있고요. 문을 닫진 않았지만 딱 그 지켜보면서 조사하는 그런 곳도 애리조나, 커네디컷, 일리노이, 몬타나, 뉴욕, 펜실베니아 경찰력을 증강을 했답니다. 학교 경찰도 그렇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셜 미디어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짓궂게 시작된 것이 현실로 될 수도 있고 학생들이 현실보다는 이 컴퓨터를 통한 온라인을 통한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이닝 프로그램부터 많은 것을 보는데 하나같이 다 폭력적이잖아요. 한국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물론 요즘 한국에서 만드는 넷플릭스와 함께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은 그 대상 타겟이 한국이 아니라 한국 인구가 적으니까 5,500만 명밖에 안 되니까 세계를 향해서 하는 타겟이지만 그런 많은 폭력적인 것들을 보면서 그 청소년들이 너무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그런 데서 영웅을 보고 비뚤어진 영웅을 보고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항상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아이들 무슨 위험 이런 오늘 이메일 같은 거 받으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 같고요.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다우지수는 어제도 상당히 내려갔는데 뭐 300포인트 이상, 현재도 415포인트 내림세입니다. 최근에 나스닥이 가장 큰 그 루저라고 할 수 있죠. 뭐 일종의 벤치마크와 마찬가지였던 거의 뭐 3%포인트 내려갔으니까는요. 지금 이윤이 아마존 또 어딘가요? 알파벳 이런 곳들이 내려갔고 주식식 값도 내려갔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주에 뭐 6% 이상 내려갔고 애플도 5% 이상 내려갔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또 뭐 채권 매입 뭐 줄인다고 하고 또 이자율 올린다 하니까 이자율 올리면 또 돈이 주식시장보다는 세이빙 하는데 그쪽 그 은행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그런 데로 갈 수도 있고 이런저런 게다 대고 또 뭐 오미크론 불안함도 있고 하니까 장이 굉장히 좀 헐떡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1조 7,500억 달러 규모의 Build Back Better 그 바이든 대통령의 아주 중요한 프라이어리티 사회복지 지출안 기후변화 지출안 이것은 이제 50대 50으로 돼서 다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어차피 공화당은 반대를 50이 다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표로서 하려고 했는데 계속 날이면 날마다 조 맨신 웨스트 버지니아가 지역구인 의원과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직접을 얘기를 했어요. 나와 나의 팀이 그와 소통하고 있고 접촉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는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양육비 1년 연장하는 것도 사회복지 그 지출안에서 빼야지 된다고 조 맨시는 지금 그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게는 고통인 거죠. 크리스마스 전에 통과시킬 것이다 하면서 굉장히 어떠한 그 자신감, 희망 같은 것을 줬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여기서 나왔는데 오늘 미국에서도 일부 매체에서는 이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을 하던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내려가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그룹 가운데 하나가 젊은이들 그룹이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민주당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지지하는 공화당은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유권자 그룹인데 민주당은 젊은 그룹이 중요합니다. 2008년도에 정말로 정치 신인이었습니다. 연방 상원 의원 딱 그 초선 상원 의원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클린턴 패밀리라는 정치 가문을 남편 때부터 쭉 가지고 왔잖아요. 그 힐러리 클린턴을 예비 선거에서 이겼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젊은이들이 버락 오바마에게 열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비 선거에서 이겼고 역시 공화당의 그 많은 세월을 일을 했었던 존 맥케인이라는 후보를 본선거에서 오바마가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젊은이 표였습니다. 지난해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젊은이 표였습니다. 이때는 바이든 대통령이 젊은이들에게 막 매력적으로 그 자신이 그렇게 보여서라기보다는 미국의 젊은이들이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막 그 투표를 해줘서 결국은 바이든을 대통령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30세 미만에게 이 이코노미스트와 유가브가 물어본 거예요. 얼만큼 지지하는가. 1월 초에 취임할 당시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지한다는 사람이 29%, 지지 안 한다는 사람이 50%, 30세 미만 가운데선. 갭이 21포인트입니다. 다른 어느 나이대보다도 갭이 커요. 다른 나이대들도 다 지지율이 1월 허니문 기간 지나고 지금까지 오면서 낮아졌습니다. 30세에서 44살 사이는 17% 갭 차이가 지지율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어요. 45세부터 64세까지는 5포인트 그리고 65세 이상은 8포인트 갭.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압도적으로 젊은이들이 지지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유는요. 바로 앞에 말씀드린 그런 겁니다. 젊은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과 다릅니다. 기후변화입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비용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제 오바마 케어에서 26살 이후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리고는 민권, 블랙 라이브스 매터, 특히 최근에 낙태권 그리고 또 분노하는 것도 있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적어도 $10,000의 융자금을 탕감해 주겠다. 이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없어진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의 매력을 정치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내 표를 받을 만큼 발산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은 젊은이들이 민주당 젊은이들의 투표율도 내년에 굉장히 낮아질 테고요. 해서 민주당에게는 위기가 온다고 이코노미스트가 분석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가장 강한 우방국 아주 중요한 정보까지도 교환하는 영국의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전해드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세상사이니까요. 미국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도하는 지금 해외 뉴스가 오늘 아침 영국입니다. 거의 190년 만에 미국 매체는 전부 200년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영국은 그 190년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보수가 리드하던 보수당, 그 토리당으로 시작된 보수가 지금 그 보리스 존슨의 당 리드하던 노스 슈럽서 지역 이 지역이 그러니까 그 영국의 시골과 웨일즈와의 그 경계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러니까 시골이에요. 진보 민주당이 놀랄만한 승리를 거뒀다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190년 만에 처음 있는 거니까 보리스 존슨에게는 재난이고요. 지금 이제 그 보수당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도 실패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그 진보 민주당인 헬렌 모건 여성 의원입니다. 이 여성 의원이 몇만 표, 그 보궐선거니까 몇만 표에서 6천 표 이상이니까 안전하게 이겼는데 왜 보궐선거를 했냐면 이 보수당의 정치인이 무슨 뇌물 문제 이런 것으로 지난달에 사임을 하고 치러진 보수였거든요. 보궐선거였었거든요. 해서
존슨이 그렇게 지지를 했어도 그를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것 자체도 리더십의 실패고, 이긴 헬렌 모건 당선자는 이제 존슨 당은 끝이다. 보수당은 끝이다. 우리나라는 영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갈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리스 존슨이 2년 반을 집권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 의석 숫자가 뭐 300 몇십 대 몇십으로 굉장한 그 차이가 났는데 야당하고, 그런데 불과 이제 2년 만에 이렇게 된 거죠. 190년 만에 처음으로 좀 진보적인 그런 그 당이 그곳에서 의석을 차지하게 됐으니까요. 모든 게 다 오고 가는 거죠. 당시에는 브렉시트가 이슈였지만 지금 더 이상 브렉시트가 아니라 이제는 영국에서도 코비드 19이 빅 이슈인 겁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